안녕하세요. 맞춤의 정석 1타 강사 안피노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지금까지 맞춤 예복의 기본 중에 기본을 보셨다면 오늘은 제가 콕 집어서 갑니다. 피해야 할 맞춤 예복집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맞춤 예복 알아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맞춤 예복을 처음 진행하시거든요. 그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은 알고 맞춤 정장 예복을 진행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실제로 제가 예복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잘 몰라서입니다. 잘 몰라서,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똑같다, 혹은 맞춤 정장이 이렇게 끝인가? 라는 내용인데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. 진짜 예복이, 보통 예복 준비하시는 분들 60만원, 뭐 80만원, 100만원, 뭐 많게는 뭐 150, 200까지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근데 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. 어쨌든 큰 돈이에요. 어쨌든 큰 돈이고, 큰 돈 지출하면서 예복으로 진행하시는 것만큼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은 알고 진행하실 수 있게끔 저 안피노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맞춤 예복 정보가 다 똑같았죠. 제가 피해야 할 맞춤 예복집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, 저는 상담이 좀 일찍 끝나는 곳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상담이 일찍 끝나는 거,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끝나는 곳을 저는 예를 드는데,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맞춤복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. 근데 이 15분에서 20분 내로 끝나는 테일러샵들은 보통 접착식에 대한 얘기,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예요. 그냥 접착식, 그리고 비접착식,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리고 원단 얘기합니다. 이제 뭐 국내 원단 얘기, 아니면 뭐 이태리 원단 얘기, 혹은 뭐 영국 원단 얘기, 뭐 원단들 뭐 특징 설명해주고 끝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성 얘기해주고요. 가격 구성에다가 이제 가격에다가 혜택, 뭐 이달 혜택 해서 이렇게 끝나는데, 맞춤복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이게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정장은 그 정장집만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. 그리고 맞춤복은 맞춤복 본연의 스타일들도 있고 체형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형에 맞춰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담 처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입는 분이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고 이 체형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, 실은. 근데 뭐 접착식은 이렇고 비접착식은 다 이렇고, 근데 A, B, C, D 이란 테일러샵이 접착식이 다 똑같을까요? 비접착식이 똑같을까요? 분명 아니에요. 달라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획일화돼 있어요. 그냥 접착식은 다 이렇고 비접착식은 다 이렇고, 그리고 원단들 다 이렇고. 원단에 대한 설명도 다 달라요, 테일러샵마다. 원단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냥 부드러운 원단, 뭐 투박한 원단, 그 특징들만 잡으면 되고요. 뭐 제가 들었던 가장 어이없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들면 이탈리아 스타일, 영국 원단으로 만들면 영국 스타일,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,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, 업자분들께.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들면 이탈리아 스타일 그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영국 원단으로 만들면 영국 스타일인 거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그러니까 옷 스타일은 본인이 하셔야죠. 디자이너가 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옷의 스타일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. 원단이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상담을 너무 짧게 하는 데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뭐 보통 정해져 있는 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.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해요. 저는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체형이 어떤가요?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. 해당 테일러샵 가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접착식만 진행하는 곳입니다. 이 접착식만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. 이게 원래는 맞춤복 자체가 비접착식, 저희 같은 경우도 비접착식으로만 옷을 만드는데, 이제 접착식만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. 뭐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곳에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, 여기 또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 있지만 이 접착식 옷들이 대부분 공방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공장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공장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, 이 사이즈를 재고 가봉을 본 사람과 공장으로 넘어가면 또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. 이제 여기서 의사소통이
의사소통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? 옷이 잘못 나올 확률이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접착식으로 하셔도 저는 그 재단사가 있는 곳,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재단사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공장으로 바로 보내주는 곳 권해드리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테일러샵 가보셨을 때 그냥 사이즈 있는 사람이 뭐 가봉도 같이 보고 뭐 다 하는데 뭐 매장에 작업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하면은 아 이거 옷은 다 공장으로 보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저라면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피해야 할 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. 이제 제가 보기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테일러샵 내에 재단사가 있느냐예요. 이게 매장에 마스터 테일러라고 하는 사이즈도 재고 가봉도 보고 패턴도 그리는 재단사라고 있습니다. 이 재단사의 유무가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입니다. 수트를 디자인해요. 손님들이 일호해 주시는 거 디자인하고 혹은 이제 저희가 시즌별로 하우스 스타일 제가 가지고 가는 이 메인 디자인을 총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, 체형에 좀 더 맞추는 부분, 수치화시켜서 패턴을 그리는 부분은 저희 재단 선생님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? 저희 하우스 스타일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, 그러니까 하우스 스타일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장점도 있고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체형을 더 오래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단사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테일러샵, 이게 해당 테일러샵 가보셨을 때 여기 재단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. 재단사가 매장에 막 2명 있고 3명 있고 막 이런 데 있어요. 여기는 옷이 똑같이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. 왜냐면 똑같은 공격수여도 뭐 예를 들게요. 그냥 똑같은 공격수여도 수아레즈랑 뭐 오바메양이랑 스타일이 다르죠. 분명히 공격수여도 골을 넣는 공격수여도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재단사들도 사이즈를 똑같이 줘도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이 라인들이 조금씩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옷이 똑같이 나오기에는 뭐 똑같이 나올 수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재단사는 매장당 한 명만 있는 게 전 제일 제대로 된 비스포크 테일러샵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것도 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재단사가 매장에 2명 있고요. 그리고 한 명당 한 달에 20벌씩 만든다고 한대요. 손님한테. 그래서 여기 진짜 제대로 하는 데구나 하다가 그냥 좀 더 고민하다가 여기 저희 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작업자 선생님, 상의 선생님이 한 달에 12개 만듭니다. 13개 정도 만들고요. 근데 한 달에 상의 하의를 20개를 만들 수 있다? 불가능에 가까워요. 정말 24시간 내내 일해야 돼요. 그 정도면 고용노동법 위반이에요.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재단사는 뭐 옷 만들 줄 알죠. 근데 기본적으로 옷 만드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. 재단사는 패턴 그리고 가봉 보고 이 가봉 내용 수정해서 옷 그림 그린 거 작업자에게 넘겨줍니다. 거기까지가 재단사의 일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 거짓 정보도 워낙 많고 좀 얄팍한 정보도 워낙 많고 해서 간혹 이제 이런 좀 어이없는 상담 내용들도 잘 듣긴 하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재단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이 좀 디테일한 곳에 가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 접착식만 하는 곳은 좀 개인적으로 피했으면 좋겠고요. 세 번째는 재단사가 꼭 있어야 된다 까지만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피해야 할 맞춤 예복집에 대한 설명은 오늘 1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편은 제가 한 2가지 정도 더 축약해서 설명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인스타그램 제 아이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좀 연락 많이 와요.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연락 많이 주시는데 좀 업로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, 뭐 보통 2주에 한 번 좀 원래 하는 일이 있으니까 좀 늦을 수 있어서 좀 급하게 보시는 분들, 빨리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한 달에 몇 벌 정도 만드시죠? 상의만?
12개. 조금 부지런하면 많이 해봤자 15개? 15개 이 정도죠. 네. 근데 어디서 선생님은 작업하시는 선생님이잖아요. 네. 재단사 선생님이 한 달에 재단도 하고 뭐 가봉도 보고 상하이까지 다 합쳐서 20개 만든대요. 그거는 지대로 하는 옷이 아니지. 어떻게 아니,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? 20개가? 내가 된 건 절대로는 안 돼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